안녕하세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요즘 한국 모든 학교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교육, 대상부터가 완전히 틀렸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요. 네, 오늘은 이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거나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밤새 고민해 보셨을 질문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냥 밥상머리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 아니면 뭔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요, 2015년부터 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의무화했어요.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아이들 인성을 챙기겠다니 취지만 보면 정말 훌륭하죠, 그쵸?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네, 완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 당장 뭘 가르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던 거죠.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성을 점수로 매길 수도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요. 이렇게 교육 현장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엉뚱하게도 인성을 가르쳐준다는 학원들만 막 생겨나면서 사교육 시장만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법이라는 강연자인데요. 이분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을 펼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분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정말 파격적입니다. 인성교육의 대상을, 이걸 180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목한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 인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이제부터 어른들 가르치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의 뿌리가 아이들 버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지적인 거죠. 그는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진짜 인성교육이 아니라 그냥 예절교육일 뿐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예절교육은 뭐죠? 어른들이 만든 규칙에 그냥 따르게 하는 일종의 지식교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진짜 인성교육은요. 어른들 스스로가 이게 맞나? 하고 불의의 의문을 던지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지 그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길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아이가 아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예절 교육은 어때요? 어른한테 어딜 감히 하면서 오히려 아이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어른들이 받아야 할 인성교육이라는 게 대체 뭔데? 설마 어른들 앉혀놓고 도덕교과서 읽게 하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올바른 삶으로 가는 길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학생이 우리 어른들이라면 커리큘럼은 과연 뭘까요? 뭘 배워야 한다는 걸까요? 그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회 안에서 나는 누구고 왜 사는지 내 목적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올바르게 살기. 내가 찾은 그 목적과 사회의 원리에 딱 맞게 이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삶을 반듯하게 살아내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그냥 저절로 배운다는 겁니다.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삶, 어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최고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어른들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좀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후천시대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자연의 원리대로 아주 칼같이 운영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올바르게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른들이여 바르게 살자는 개인적인 다짐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끌어야 할 거대한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의 청사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이 철학은 그냥 이론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교육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강의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판을 바꾸려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가르침들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교육 비즈니스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려는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복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인 복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돈을 주거나 쌀을 주거나 이런 물질적인 지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지적인 복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인드 자체를 바꿔주는 교육을 제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진짜 복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요. 한 사람에게 생각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희망을 갖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원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인성교육에 대한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성이란 과연 입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